KKMD 648화 필리핀 반응. 카이가 제안한 단자형 FA50.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놀랍게도 최신형 F-16을 닮아가고 있어. 고등훈련기 T-50의 전투 파생형으로 개발된 FA-50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A사 레이더의 탑재로 시계외 공중전 BBR이 가능해지는 블락 20로의 업그레이드가 확정됨에 따라 단자형 FA-50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제시하고 있는 단자형 FA-50은 아직까지 개념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제시한 단자형 FA-50 모델에 대한 리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맥스경, 서 맥스라는 극존칭으로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 단자형 FA-50 모델에 대한 그의 리뷰에 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단자형 FA-50에 대한 맥스 디펜스의 리뷰는 복자형 FA-50에 채용되어 있는 버블 캐노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호의적인 내용입니다. 역주로 설명드리겠지만 2인용 버블 캐노피의 후방 좌석 상부 유리를 금속 커버로 덮어 씌우면 조종사의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FA-50의 정통한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FA-50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습득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첨단 기술들입니다.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GCAS, 공중 충돌 회피 시스템 TCAS, 저고도 지형 추적 기능 TF, 자동 자세 회복 시스템 PARS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방금 언급된 기술들은 F-16 시리즈들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블락 70-72나 F-35급 기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FA-50은 KF-21 보람의 덕분에 4세대 보급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급 기술들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들에 한해서 적용시켜주는 선택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T-50, FA-50 계열 기체들은 20년 전부터 실전 배치되어 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 수명 연장 MLU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KKMD 445와 나토 규격으로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롤 파이터 FA-50 블락 20 세부적 개량 내용과 등장 가능 시기는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3년 10월 30일 필리핀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가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보고 그 내용에 달려있는 댓글들 중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것들을 몇 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1.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는 지난번 단자형 F-50 컨셉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캐노피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FA-50에 사용되고 있는 복자형 버블 캐노피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가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후방 좌석 상부를 덮고 있는 유리가 은색 커버로 가려지고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 때문에 조종사의 시야가 이전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디자인은 단자형 FA-50 기체를 미쓰비시 F1이나 SEPCAT 제규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FA-50의 기존 복자형 캐노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후방 좌석 상부 유리 부분에 은색 커버를 씌운 형태가 되면 조종사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맥스 디펜스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FA-50의 정통한 소식통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해 보았는데요. FA-50 단자형은 아직 컨셉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사항이 등장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FA-50 개발 실무진에게 문의해 본 바로는
그림처럼 후방 좌석 캐노피 상단 유리를 저렇게 가려놓을 계획은 없다고 답변해 주었고요. 만약 현재 FA50의 복자형 캐노피를 단자형으로 다시 설계하게 된다면 기체 형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비행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곧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현재 FA50에 사용되고 있는 복자형 버블 캐노피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서 커버만 씌우겠다는 카이의 발언은 결국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감수하면서 FA50을 본격적인 단자형 전투기로 개발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FA50의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카이의 제안이 조종사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맥스 디펜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개발진들에게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미 공군에 제안되었던 전투입문 훈련기 T-50A에서 처음 선보였던 배면 공중급유 탱크 DART도 단자형 FA50에 포함될 기능 중 하나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카이가 제시하고 있는 단자형 FA50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미 공군에 제안되었던 T-50A의 배면 공중급유 탱크보다 크기가 다소 작아 보인다. 물론 T-50A에 장착되었던 배면 공중급유 탱크와 다른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말이다. 배면 공중급유 탱크는 등각 연료 탱크 CFT와 같은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FA50의 최신 버전인 블락 20도 아직 등각 연료 탱크 CFT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연료 탱크의 용량을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료 탱크에 저장하던 연료를 하나의 연료 탱크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파일런을 하나 더 추가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즉, 별도의 개조 없이도 무장 탑재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4.5톤이라고 알고 있는 FA50의 무장 탑재력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FA50의 정통한 소식통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투기 제조업체는 기체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무게와 압력에서 많은 여유분을 두고 운용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체 수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별도의 개조 없이 FA50의 연료 탱크 용량을 300갤런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FA50의 무장 탑재력이 알려진 4.5톤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150갤런, 568kg에서 300갤런, 1136kg으로 연료 탱크 용량을 확장시키면 당장 568kg의 무게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카이가 상정하고 있는 여유분에 속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단자형 FA50에는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오토 GCAS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장치는 F-16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F-16 블락 7072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2 같은 신형 전투기들에서 발견되는 최신 기술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을 통해 확보된 4가지 첨단 기술을 T-50, FA-50 중간 수명 연장 작업에도 통합시켜 조종사의 생존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오토 GCAS가 바로 이런 첨단 기술들 중 하나인데요. 4가지 종류의 첨단 기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GCAS. 전투기 자세와 지형 데이터를 비교하여 지상 충돌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비행 컴퓨터가 조종 권한을 강제로 확보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시스템. 둘째, 공중 충돌 회피 시스템 TCAS. 전투기 간의 공중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상 항공 관제 시스템과는 별개로 전투기 주위를 레이더 등을 통해 감시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 셋째, 저고도 지형 추적 기능 TF.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저고도 침투 비행을 할 때 설정된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도에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경고해주는 시스템. 넷째,
자동 자세 회복 시스템 PARS. 전투기가 비정상적인 자세로 비행하고 있을 때 이를 탐지하여 정상적인 자세로 회복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맥스 디펜스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재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술기들은 F-16 블락 70-72나 F-35 같은 4.5세대 이상 전투기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A-50 개량형에 같은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4.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단자형 FA-50에 KF-21 보라매에 탑재된 것과 유사한 대화면 디스플레이 LAD를 사용하여 완전 디지털화된 조종석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5.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FA-50을 위한 중간 수명 연장 MLU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이나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완전 디지털화된 조종석 같은 업그레이드 사항을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A-50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공군들이 운용하고 있는 FA-50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단자형에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첨단 기능 외에도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블락 20 버전의 FA-50은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공중급유 시스템, 개량된 항전 장비와 보다 다양해진 종류의 무장 탑재로 시계외 공중전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 FA-50 블락 2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첨단 기능들을 모두 갖춘 단자형 FA-50은 점점 F-16 바이퍼에 가까워지고 있다. 비록 F-16 바이퍼보다 크기는 작지만 나날이 개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 항공 선진국들의 첨단 전투기들보다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필리핀처럼 공군 현대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필리핀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가 2023년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맥스 디펜스는 현재 필리핀 공군에게 가장 절실한 존재는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의 F-16이나 스웨덴 그리펜 같은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만 해도 FA-50 파이팅 이글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블락 20 버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동시에 단자형에 대한 논의까지 오가고 있는 FA-50에 대해 F-16 바이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더해 필리핀처럼 공군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저렴하면서도 현대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FA-50은 새로운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뛰어난 2선 전투기라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맥스 디펜스가 2023년 10월 30일 게재한 내용에 대한 댓글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몇 개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21개를 받은 C. 존 브레이커의 댓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맥스경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카이는 단자형 FA-50에 버블 캐노피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만 할 것이다. 조종사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F-16, FA-18, F-15의 캐노피처럼 360도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는 근접 공중전에서 매우 유용한 가치를 발휘한다. 그 다음 좋아요 21개를 받은 마이클 케빈 미라솔의 댓글 내용입니다. FA-50은 능력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해야 하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전력 승수가 되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좋아요 12개를 받은 버질리어 컴피도의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한 국산 장공지 철룡을 FA-50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FA-50은 작전 반경이 좁은 다목적 전투기에 가까운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FA-50의 미래는 충분히 밝아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14대의 그리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리핀이 단자형 FA-50의 등장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국산 장공지 철룡은 KF-21과 FA-50 두 기종으로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FA-50은 철룡 외에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데도 쓰일 예정이고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